미국 경제와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 분석해보는 시간, 김석환의 마켓 트리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 분석부터 이번 주에 있을 미국의 FOMC 그리고 고용보고서 발표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실적 발표죠. 네. 현재까지 발표된 실적들 중간 점검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 그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보면 전체 S&P 500 기준으로 대략 한 60% 정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마무리를 했고요.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만 보면 한 8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 3분기와 4분기 평균 서프라이즈 비율이 한 69%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미국의 어닝 시즌의 성적은 상당히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주목해서 볼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키팩터가 있다라고 하면 결국엔 그게 바로 이익이라고 할 텐데, 그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세가 일단은 멈췄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대략 한 $220 정도였는데 S&P 500 기준으로요. 근데 이게 계속 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217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지금 현재 소폭 반등을 해서 한 $218 선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소폭 낮은 상황인 점은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분기별로 좀 살펴보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닝 시즌 시작과 함께 약간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이어지는 다음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하향 추세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경기 침체에 쏠려 있습니다. 매번 다양한 지표로 침체 가능성을 점검하기는 하는데요.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경기 선행지수의 경우에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일단 그 산업단에서 보면은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경기 선행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수출 동향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두 지표 모두 계속해서 둔화 속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실제 우리나라의 수출과 그리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내 구성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신규 주문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뭐 양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전히 하방 압력이 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좀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저점 바닥을 좀 다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이거는 당장 저희가 확인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좀 더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신규 주문이 감소하고 제조업 현장에 원활하게 좀 돌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은 가동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동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전방 산업의 수요, 즉 니즈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기업들의 이익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놓여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움직임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게 ISM 제조업 지수의 움직임과 미국 S&P 500, 앞서 보셨던 S&P 500 전체적인 주당 순이익의 추정치를 좀 보면 이렇게 좀 하향세가 여전히 좀 진행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업종별 움직임에서도 다소 좀 상반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경기가 좋다라고 호황이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선행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텐데, 즉 잘 움직임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시장의 움직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헬스케어라든지 필수 소비재 쪽이라든지 그리고 유틸리티와 같은 경기 방어주 쪽의 움직임이 훨씬 더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IT의 움직임도 약간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발표된 빅테크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견고한 선전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그 안에서 중소형 IT들은 안 좋은 모습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인해서
금융주라든지 또는 부동산 관련 리츠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언더퍼폼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시장 내에서도 일단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투자자들 입장 사이에서도 약간 경기 침체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경기 임의 소비자나 경기 순환주 대비보다는 필수 소비자나 경기 방어주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미국 내 자산 규모 14위 은행이죠. 퍼스트 리퍼블릭이 결국 JP모건에 의해서 인수가 됐습니다.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에 이어서 올 들어서만 4개 은행이 문을 닫게 된 건데요. 네. 은행 위기 아직 현재 진행형인가요? 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말 지금이 다를까요? 라고 한번 또 질문 던져보고 싶기도 하는데 다르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일단은 계속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지금 벌써 한 달 가까이 이 은행 위기와 관련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최근 2달 사이에 3개 은행이 파산을 했어요. SVB 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시그니처 은행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까지 요 은행들의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 파산한 은행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2008년에 워스턴 뮤추얼 펀드라고 은행이 파산하면서 이게 JP 모건의 인수가 됐고요. 이제 그게 가장 역대 파산한 은행 규모 중에 가장 컸고요. 근데 이번 최근 한 8주 사이, 2달 사이에 파산한 은행이 3군데가 있는데 이 은행들의 자산 규모만 따져보면 역대 은행 파산 기준으로 2, 3, 4등에 해당합니다. 과연 이게 정말 정상적인 상황일까에 대한 부분을 좀 저는 계속해서 질문 좀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실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로 그대로 극명하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대형은행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업종별 차별화되는 움직임에서도 IT 내에서도 보면 대형 IT 그룹들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들은 순현금 자산이 충분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갖고 있는 마켓쉐어라든지 바게닝 파워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그런 대형 은행이나 대형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엔 그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중소형 은행들이라든지 또는 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내에서는 이제 S&P 500 내에 지역은행들을 묶어놓은 ETF가 있습니다. KR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래는 이제 구성 항목이 147개 은행인데 최근에 3개 은행이 파산했기 때문에 144개입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젯밤에도 여기 보시다시피 이미 시그니처 은행이나 SVB나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장 폐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차기 후보군들이 홈스트리트 은행이라든지 퍼스트 파운데이션이나 패그웨스트 은행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은행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가 간밤에 1, 20%씩 또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KRE ETF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5% 넘는 하락세를 또 보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앞서 저희가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키팩터가 이익이라고 했고 그 이익의 결정체가 주가라고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지역은행들의 위기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연준이 원래 이제 3월 중순경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이 은행 위기의 초반 사태를 좀 봉합을 하고자 했었던 거고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연준이 3월 중순에 긴급 자금 지원 규모를 확 늘렸습니다. 여러 가지 툴이 좀 있기는 한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은행 사태를 통해서 좀 나타났던 사태 중에 하나가 이제 BTFP라고 하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좀 열어줬는데요. 이 창구를 좀 가장 비중 있게 활용한 은행이 바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파산을 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연준의 개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논의가 좀 될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 5월 FOMC 회의가 이제 다가왔죠. 내일 새벽에 그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은 이번 금리 인상이 이번 긴축 사이클의 마지막이 될 것인가라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거의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 내부에서도 이런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연준은
확실하게 선을 긋지는 못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선을 긋지는 못하고 항상 데이터 디펜던트한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연준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지시의 선도적인 지시 내용을 이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최근 뭐 팬데믹 이후에는 상당히 연준이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좀 변수들이 생겼습니다. 엊그저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을 했고 그리고 간밤에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금리 인상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내용도 남기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뭐 가장 인플루언서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연준은 계속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라는 후행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런 데이터 디펜던트한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후행적이다라고 또 지적을 하는 부분도 있었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은 좀 이제 멈춰야 된다라는 이제 내용들을 이제 전달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문제는 연준이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인상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제 정말 시장의 요구대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정말 바람직한 일이냐라고 했을 때는 꼭 그렇지만 또 않다라고 하는 게 과거 역사상 나타났던 부분들이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래프를 보셨던 것처럼 일단 시장에서 보는 이제 정점은 현재 25bp 인상을 해서 상당히 이제 5.25%가 되는 거고 그게 한 7월 하반기부터는 재차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는 내용을 이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좀 가격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용 증가세가 시장 예상대로 좀 둔화가 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뭐 일단 고용 둔화는 뭐 불가피한 내용인 것 같고요. 간밤에 네. 발표된 그 구인 이직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떨어지는 폭이 급감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제 여러 중견이나 소기업들이 계속 좀 환경, 그러니까 그 경영하는 환경이 좀 더 타이트해지고 있는 것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지표 중에 ISM 제조업 지수가 세부 구성 항목 중 이제 고용 지표가 있는데 엊그저께는 좀 나온 데이터가 좀 튀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보시다시피 추세적인 하향세는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계속해서 제가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 소기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구인 건수가 채용을 하기 위한 중소기업들의 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채용 건수를 철회한다라든지 또는 채용 계획을 중단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고용시장은 더 빡빡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고용시장이 약간 완화되는 거는 인플레 둔화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미국 경제의 한 축을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기업 이익 사이클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